최대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200만 원입니다. 최소가 200만 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원장님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거든요. 네, 벌금형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네, 전과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고요. 과태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과태료는 받아도 전과 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괜찮지만 과태료건이 금액이 사실은 조금 많이 큽니다. 과태료가 이제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네. 그랬을 때 과태료가 나오면 네. 500만 원 이하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건당 6가지 필수 기재 사항 중에 한 건당 30에서 50만 원인데, 얘를 계약서를 만약에 하나도 작성을 안 했으면 6가지가 다 기재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다 합치면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1회 위반 시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2회, 3회 위반 시 될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최대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200만 원입니다. 최소가 200만 원. 최소. 네. 요거는 뭐 이렇게 조금 조율이 안 되나요? 조율. 네. 네. 사실 원장님들이 이제 이 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자분과 네, 합의금이나 이런 거를 좀 지급함으로써 조율이 좀 될 수도 있는데, 합의가 안 된다면 노동부에서는 원칙대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만하게 그럼 합의가 되면 과태료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게 되면 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 네.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을 좀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에 이제 필수로 기재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이제는 다가 아니거든요. 계약서는 작성하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필수 기재 사항들을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필수 기재 사항은 임금의 구성 항목, 그 다음에 임금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 네, 요 사항이거든요. 이제 다만 요 사항들은 어느 병원이나 사실 다 필수로 작성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필수 기재 사항 이외에 원장님들께서 노무 이슈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넣어두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원장님이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문의를 하시면 상담을 해서 조언을 받으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 같은 거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네, 노하우다 보니까 네, 영상에서 공개하다보다는 네. 공개하기보다는 세미나에서 네, 직접 오시면 개인적인 상담으로서 네. 조금 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그때는 같습니다. 조금 더 네. 완벽한 아이디어.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병원 사정에 따라 이제 최종 합격 통보한 네, 네. 구직자에게 뭐 채용을 취소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네. 괜찮을까요? 최근에 사실은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케이스고, 유독 진료 과목 중에서는 유독 피부과에서 조금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피부과 원장님들은 좀 자세히 들어주셔야 될 게, 최종 합격 통보를 했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채용이 내정됐다라고 하거든요. 이 채용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근로관계가 바로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과 그 다음에 언제 입사를 해라, 최종 합격 통보를 했으면 그 순간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슈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내정됐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근로자 기책 사유가 아닌 병원 기책 사유, 우리 병원에 갑자기 TO가 찼다, 아니면 레퍼런스를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체크를 합격한 다음에 체크를 해보니 이 사람 절대 채용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라는 레퍼런스를 만약에 받으면, 그때 이제 이거를 취소했을 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최종 합격 통보하기 전에 모든 체크를 다 하시고 합격 통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이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다 체크하신 다음에 네. 합격 통보를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채용이 내정됐다고 보는군요. 네. 계약서 그거는- 쓰고 여부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네. 병역뿐만 아니라 세무사님에게도 그렇죠. 적용되는 모든 업종에 당연히 적용되는데 유독 피부과 쪽에서 최근에 제가 상담을 들었을 때는 피부과나 한의원 쪽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요새는 그 AI 같은 챗 GPT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근로자분들도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접근해서 쉽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장님들께 쉽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무법인보드 이진우 노무사님 모시고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노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원 세미나를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물어봐 주시고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